안녕하세요. 인천시민TV 인천사람이야기의 임주연입니다. 인천은 개항 이후 인천항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을 한 도시인데요. 현재는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송도 신도시, 청라자유구역 등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가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에는 많은 인천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더욱 신도시와 원도심이 잘 조화롭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에 계시는 고병욱 상임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이 인천 사람 이야기다 보니까요. 인천이 고향인지 아니신지를 제가 여쭤봐야 됩니다. 네. 인천이 고향이십니까? 고향입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숭이동에서 태어났고요. 네. 현재 부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부평에 네, 살고 네.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인천에서 몇 년 사신다고 여쭤보면 나이가 나오시네요. 예. 쭉 살고 있고요. 네. 28년 동안 서울 대기업에서 네. 일을 했었고요. 네네. 직후에 약 6년 정도 경기도의 공기업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네. 직장이 멀긴 하지만 네. 제가 태어난 곳에서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네네. 인천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계실 때에도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신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제가 태어난 곳에서 계속 자라게끔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한 애향심은 누구보다 깊을 것 네,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지금 현재 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 상임이사로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좀. 저희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도시재생은 인천시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현장에서 시행을 하는 도시재생 실행기관입니다. 네. 도시재생을 실행할 때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MP와 함께 계획을 만들고 같이 시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들이 힘들 때 저희가 지원해주고 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뛰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신 걸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인연으로 네.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민간과 공공에 있으면서 도시계획의 이론과 현장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인천관광공사 비상임이사로 있었고요. 도시계획위원은 공모를 통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2016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공모에 응모를 하였고 2년 동안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법 규정에서 벗어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일들을 네.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좋은 의견을 내고 심의를 하는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졌던 실무에 대한 경험이나 이론을 가지고 나름 인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천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이 상당히 그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나름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아쉬움도 남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좀 독특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과 공공을 양쪽을 다 경험을 하면서 일을 해왔었습니다. 민간하고 달리 공공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공에서 어떤 정책과 사업을 하면서 그들이 어떤 가치를 느끼게끔 하고 행복을 느끼게끔 하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직이라는 얘기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약 6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네. 서부 DMZ 일원에 있는 임진각 평안누리나 민통 지역에 있는 1953년도에 미군 1개 대대가 주둔을 했던 캠프 그리브스라는 미군 반환 공유지를 네. 문화 재생을 5년 동안 했었습니다. 네.
그곳에서 많은 행사나 문화적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봤을 때 민간과 다른 남다른 보람과 좀 더 얘기하면 어떤 쾌감까지 이렇게 네. 느낄 정도로 상당히 네.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도시공사 온 지는 한 1년 반이 넘었는데 같은 생각으로 좀 더 제 고향이기 때문에 더욱 헌신한 마음으로 일을 네. 하고 있고 공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또 이 나올 결과물도 굉장히 풍부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개인적으로 네. 좀 들고요. 네. 특히나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열정이 느껴지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천에 대한 어떤 그 발전의 여러 가지 미래의 가능성이 좀 좋은 쪽으로 네. 많이 힘을 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기대에 하게 어긋나지 되네요.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도시재생의 포괄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법 많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많은 상식을 갖고 네. 지역에 들어가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지 않으면 네.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여태껏 민간과 공공에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네네. 인천 지역에 아주 작은 곳이라도 들어가서 나름대로 좀 이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정부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좀 많은 그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좀 네. 알기 쉽게 좀 설명해 네. 주신다면. 과거에 도시 재개발, 도시 재정비는 있던 곳을 대부분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드는 물리적인 개발 그리고 거기에 사업성을 담보로 하는 경제적 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리적 개발과 경제적 개발이라는 도시 개발의 형태는 도시의 쇠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유럽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에 있어서 도시 재정비나 도시 재개발은 쇠퇴를 반복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의 도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회 문화적 차원의 도시 재생이라는 일을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도시 르네상스라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도시에 대한 가치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가 알고 있던 도시에 대한 외형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 재생은 도시 문화의 생산과 소비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 차치 잘못하면 과거의 도시개발, 도시재개발이나 도시재정비에 네. 연속적인 어떤 사업의 장르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질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일을 해야만 반복되는 도시의 쇠퇴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어떤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면은 또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어떤 투자의 가치라든지 네.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네. 계시는 분들이 참 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잖아요. 네,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네. 보고 있는데요. 도시 재생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 게 도시 재생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어떤 지역 주민이나 그곳에서 어떤 업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도시재생이 다른 것은 공공의 재정 투자가 선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 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게 되면 그곳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집객이나 여러 가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사업성을 판단을 하고 민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사업성이 있어서 들어가고 사업성을 따져가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도시재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게 좀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형태는 달랐더라도 네.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네. 뭐 이렇게 이루지 못한 경우가 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현 정책에서는 조금 뭐 투자도 공적으로 좀 많이 해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기존에 있었던 정책과 현 정책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선진 사례는 대개 다 1980년대 중반부터 도시재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30년이 경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넘어서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정책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8, 9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된 늦은 거죠. 거네요. 30년의 모습을 보고 저희가 그것을 하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도시재생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지역 주민이나 지역과 또는 MPO와 함께하는 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장구한 시간 동안 논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언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많은 시행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고 네. 또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도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010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도시재생을 하면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정책을 쓰면서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지방 정부나 그곳에 관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논의하고 또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도시재생의 본질적으로 네.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구조, 문화, 그런 여건들이 성숙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공모를 통해서 재생사업을 한다는 것, 그리고 단기간 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된 수립을 선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주던 그러한 구조가 네. 도시재생을 좀 더 깊이 있게 성과를 내려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유는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서울의 창신수인 같은 경우는 갈등 속에서 이런 합의를 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네. 유럽도 지역에서 이런 주민들과 합의를 할 때 보통 반년, 1년, 2년씩 소요가 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데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계획까지 마무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정된 이후에 지역에서 시행을 하려다 보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지역의 여건하고 적절하게 맞아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서로 합의된 사항,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서 작동이 잘 안 돼서 여러 신문지상에서 났지만 실행률이 한 20%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합의하는 어떤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방공공기관 참여형이라는 LH나 우리 같은 인천도시공사나 서울도시공사가 계획을 수립해서 네. 참여하는 뉴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공기관이 계획을 전부 주도적으로 수립을 하고 지역과 논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받아서 저희 같은 공기업이 사업의 실행 주체로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나 시비가 구로 내려오게 되면 여러 개 과에 해당되는 사업들로 이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계획과 예산에 대한 어떤 권한을 주는 위탁 대행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단순히 그곳에 설치가 되는 임대주택 정도만 지방공기업이 참여를 하고 네. 나머지 부분들은 국비를 받아서 종전처럼 그 행정이 사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사업의 추진이라서 도시재생을 하기에는 여건이 그렇게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최근에 여러 가지 법제도를 개선을 해서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실행기관인 지방공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된 좀 더 높은 차원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적 재생이라는 부분으로 국토교통부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네. 가장 중요한 도시재생에서 문화를 다루는 부분들이 좀 깊숙하게 올해부터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더 네. 많은 이제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한 발짝 늦더라도 네. 주민들과도 소통을 네. 잘하고 또 네.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그런 네. 사업이 될 건지도 잘 네. 해소해야 될 것 네.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얼마 전에 도시재생 산업 박람회에 특별 강연을 했던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건축설계사무소 K캅의 대표 건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내향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네. 일반적인 도시 재생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브랜딩 전략입니다. 이 브랜딩 전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곳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 가치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브랜드 전략이라는 것을 얘기한 것 같고요. 하나는 웨이팅 전략입니다. 절대로 도시재생은 빠르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처럼 지역 주민이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인 NPO나 아니면 행정기관이나 저희처럼 실행기관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가깝게 네. 보면서 바로 갈 수 있는 합의적 계획이 나오고 그것을 차근차근히 하는 그런 것이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웨이팅 전략이란 말을 썼다고 봅니다. 네. 빠르게 가는 것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죠. 천천히 가는 네.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도시재생입니다. 또 잘못 가다가 다시 또 멈추면 돌아오면 또 다시 시간이 걸립니다. 더 걸리기 회복도 될 때문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100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지역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이렇게 재생 사업이 좀 그렇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인천은 어느 지역들이 이 도시 재생 사업에 해당이 될까요? 네. 전국의 모든 도시가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모든 도시가 도시재생을 같은 방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인천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특성, 인천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도시재생의 공통적인 현안 문제도 같이 함께하는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인천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과 재원을 보게 되면 인천은 1883년도에 개항을 했습니다. 개항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 물적 유산과 아니면 그 무형적인 유산이 어마어마한 게 그렇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규정하게 다룰 게 개항입니다. 네. 내항과 개항은 우리나라의 근대 문명이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잘 들여다보고 개항이란 곳을 문화적 도시재생을 해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곳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일한 곳에 이곳에 맞는 가치를 만들어서 네. 인천의 대표적인 어떤 재생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이거는 제가 살고 있는 부평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평은 캠프마켓이라는 미군 반항 공유지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있을 때 캠프 그리브스를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듯이 캠프마켓도 미래의 GM 대우가 나갔을 때 지역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부평의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환경 오염 문제로 네.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해결방을 찾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평의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네덜란드의 베스타 가스 공장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쪽은 환경 문제를 50년 동안 처리를 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고 네. 또 다른 원칙은 시민 공모, 시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예술문화공원이라는 원칙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곳에서는 오염토를 정화를 하고 있고요. 가장 오염됐던 지역을 생태호수로 만들어서 제가 네. 갔을 때 겨울철에 텃새, 철새가 함께 있는 생태계로 완벽한 복원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곳에는 절반 정도의 과거에 있던 가스탱크나
공장 시설들이 새로운 가치가 들어가면서 문화예술, 유통,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거기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평 캠프마켓도 환경 문제와 함께 올바른 방향의 개발 개념과 개발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GM대우가 나갔을 때에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시생의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오래된 지역에 대한 회복입니다. 인천은 원도심 활성화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원도심 활성화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도시재생 두 가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줍니다. 과거처럼 단순하게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거리와 일자리가 창출이 돼서 좀 더 경제적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도시 재생을 집어넣어서 하는 일들을 해줘야 됩니다. 원도심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의 다양한 곳에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인천이 갖고 있는 문화적 요소가 있는 중구, 동구, 부평구 각 구마다 적어도 인천이라는 그 이 특성에 따른 근대 문화유산들이 있어서 그 문화유산을 가지고 인천의 도시재생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얘기 네네. 잠깐 하셨었는데, 인천항 팔도가 이제 개방이 됐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화예술이라든지 창업공간도로 꾸며서, 아까도 말씀하신 그 문화재생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또 다른 또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네네. 많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에 공간이 생기면 여러 가지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 공간을 종전처럼 새로운 도시 기능을 집어넣는 경제적 물리적 공간으로 쓰자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도시의 어떤 그 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 그것을 쓰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이 내향입니다. 네. 그리고 그곳이 18부두가 첫 이제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번 그 인천 내향 18부두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산업 박람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되었습니다. 대개 그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이곳을 열린 공간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와서 네. 다양한 것을 즐기고 체험하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이었으면 네. 더욱 좋겠다. 어마어마한 공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8부두는 네. 6제곱 면적만 86,000평입니다. 네. 내수면 면적을 빼고 86,000평이라는 부두라는 독특한 이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개 오랜 역사와 독특한 산업 자원을 갖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는 그냥 유지를 하면서 문화예술적인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은 그곳이 문화예술의 공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네. 또 세계적인 어떤 공연이나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그 시점에 맞춰서 찾아오고, 또 그거를 통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지 18부두와 나머지 부두에 대한 향후의 개발 방향을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향은 계양장과 함께 인천의 중요한 곳으로 도시를 통해서 네. 문화적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재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배다리인데요. 네. 배다리는 인천의 오랜 동네로 정말 100년의 역사를 그렇습니다. 간직한 네. 그런 곳이잖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는 그 지역의 어떤 역사적인 공간으로 네. 관광객들도 많이 좀 발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곳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그 민간 기업에 있을 때의 도시개발과 관광개발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개발을 87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관광개발에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관광에 대한 어떤 문제,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관광은 산업이긴 하지만 저는 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라서
담아내는 것에 따라서 관광의 형태가 바뀐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담아내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그곳에 감동을 받고 재미를 느끼게 되면 오게 되는 것이고, 그 집객력이 결국 관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렇게 온 사람들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여행 경비를 지출하는 객단가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요소이고요. 네. 그곳이 좀 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재방문성이라는 부분이 관광의 3대 요소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도시재생을 관광과 함께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만이 갖고 있는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달이라는 곳을 행정이나 아니면 그것을 물리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이라는 걸 끌고 갔을 때에 그 관광이 그 지역에 맞는지, 사람은 오지만 그 터가 갖고 있는 곳에 적합한 것인지, 살고 있는 또는 그곳에 주민들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는 것을 원하는 것인지, 네. 또는 본인들이 과거의 터 속에서 새로운 가치가 나오게 되면 그 가치 속에서 자기네들이 좀 더 좋은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인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배달이가 일반적인 관광 자원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고민을 하고 많이 해줘야 일리가 있는 됩니다. 말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시간을 갖고 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네. 속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 네, 그런 네. 거를 전제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숭이동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네. 미추홀구에 있는 네. 숭이동은 굉장히 오래된 곳이잖아요. 네. 인천에서 가장 네. 오래된 곳이라고 네.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지인이 살고 있어가지고 가끔 가긴 네. 합니다만, 가면은 아직도 쪽방천 네. 같은 네. 그런 주거 환경들이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낡은 집들도 네.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쪽 주민들도 빨리 그 재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국적인 문제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유럽과 달리 유럽에서는 오래된 거리, 오래된 주거지에 네. 대한 가치가 새로워진 것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거는 수백 년 동안 그 지역, 그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를 그렇죠.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 문화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건축적인 양식이나 거리의 어떤 건축적 풍경이나 모든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오래된 도시가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계속 지켜가고 있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네. 도시 문화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또 급하게 무조건 여러 낡은 집을 가지 부수고. 집들을 만들어내고 네. 또 이곳이 적절치 않으면 새로운 곳에 네. 새로운 신도시를 밀접한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고 네. 어떤 곳은 용이한 곳은 털어내고 또 네. 이제 새로운 네. 곳을 만들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주택들이 이 환경이 나빠진 겁니다. 그것을 저층 주거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층 주거지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5층 이하의 그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을 말합니다. 특히 저희가 다루고 가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밀집된 저층 주거지가 쇠퇴한 곳을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집수리 사업이라는 걸 갖고 그런 곳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사는 곳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상당한 다양성과 복잡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집들은 과거에 약간의 이제 무단 증축, 무단 건축 등을 해서 정부의 공적 자금이 들어갔을 때에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면 정부 지원의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은, 저층 주거의 특성은 그러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거나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 맞는 제도와 정책을 갖고 예산 구조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창신승인의 그런 저층주거지를 서울시가 지원했을 때에 갖고 있는 이 적용 기준이 엄격해서 80여 세대를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다가 몇 달 정도의 그런 이제 선별 작업 끝에 나온 게 한 2세대 정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수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80여 세대 중에서 2세대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어떤 이제 이 상황을 겪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 가꿈 주택 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네. 그때의 시행착오를 상당히 개선을 해서 현장에서 작동을 할 수 있는 제도, 기준, 예산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이 아직 이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제도를 정비해서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후발이 더 유리한 게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안 하고 성공 사례를 보고 맞습니다. 하면 되니까. 후발이 늦긴 네, 하나 네. 시행착오를 덜 하고 네. 할 수 있는 게 후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천이, 자기 집이 좀 낡았어도 오래된 네. 집이지만 조금만 고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거든요. 저도 26년째 네, 네.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건 조금 정책이 네.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네. 좀 드는데요. 또 다른 네. 하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자율주택과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업성으로 다루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을 제외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사업성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 지역을 활성화를 한다고 했을 때 사업성이나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을 공공이 들어가서 공공이 그 리스크를 안거나 사업성이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제도와 기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그런 곳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을 담보로 잡는 것이 도시재생이기 때문에 방법은 종종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갖게 되면 도시재생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깊이 있게 보고 있고요. 인천도시공사는 소규모 주택 정비 지원기구로 올해 지정을 받아서 좀 더 제도적으로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컨설팅을 해주고 함께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지위를 확보를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제가 한 곳만 더 여쭈고 갈게요. 제가 영화배우 김수현 씨를 좋아하는데, 십정동에 열우물 마을이라는 네.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 김수현 씨가 주연을 했던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그 영화 속에 그 네. 구멍가게가 그 열우물 마을에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형체도 없어진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 본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의 도시 재개발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의 일종인데 저희가 거기에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주민들이 구성되어 있는 주민대표 회의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도시재생의 실행기관이다 보니까 프로젝트 전반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있겠네요. 네네. 또 때로는 책임도 저희가 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주민들과 가깝게 할 수 있는 쪽에 고민을 하고 있고 비록 시작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긴 하지만 80%가 돌아옵니다. 네. 최초의 1550세대에 5,000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나 기타 등등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의향을 보여주신 분이 80%입니다. 굉장하네요. 작년도에 본격적인 철거를 시작을 했고요. 올 1, 4분기에 최종적으로 철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네. 당시에 철거하면서 그곳에 있던 나무, 우물, 네. 그다음에 간판, 네. 또 하다못해 집 주소가 있는 이 판까지 저희가
GPS로 위치 확인하면서 네. 상당한 양의 아카이브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향후에 단지가 조성이 되면 첫 번째는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네. 되돌리기입니다. 네, 네. 주민들과 함께 했던 나무가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자리에 다시 돌아가고 있고, 네. 그곳에서 같이 있던 주민들이 예전에 그 나무와 함께 하면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다든지 네, 하는 네. 것들, 또 어디는 원래 있던 집터가 빈 공간으로 있으면 그 과거에 있던 그 집의 주소판을 그쪽에 갖다 놓을 겁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 철수가 살던 집, 갑동이 엄마가 살던 집 네. 하면서 과거의 어떤 그런 향수와 현재 자기의 모습을 같이 함께 하면서 커뮤니티의 어떤 가치 회복, 또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그런 지속적인 어떤 부분들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전문 업체하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거는 저희가 뒤늦게 그 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많은 양의 아카이브를 확보를 못했다는 것,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 몇 분이나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80%가 들어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일단은 희망은 그러겠지만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팔고 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장에 갔을 때에 어린 친구들이 그 색칠해져 있는 계단에 인천 희망 그리기 하면서 예니, 창수, 꽃님이 등등해서 2014년도에 낙선을 받습니다. 과연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 또는 돌아왔을 때 정말 행복한 건지 그거를 지켜보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저희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돌아오실 것 같고 네. 그 그리신 그림에 맞는 네. 그러한 그 열 우물로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가 살던 곳이 네. 그 어려운 달동네가 아니라 달과 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네. 곳이라고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네, 제가 듣기만 해도 흐뭇한데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게, 요즘에는 그 사무 공간이나 주거 공간을 공용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 즉, 그러니까 그 공유하는 그런 시장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것인지 좀 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그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기술이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네. 통해서 문명이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변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가 작은 것, 그리고 작은 그런 어떤 집단, 그리고 나만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세분화되는 것이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유주택이나 공유 오피스입니다. 네. 공유 공간에 대한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한 좋은 공간을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비용 절감에 대한 가치를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비용 절감은 되지 않더라도 아주 좋은 곳에 자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자기하고 생각이나 자기 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가치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주택이나 공유 오피스는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빠르게 대두가 되고 있고요. 도시 재생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지역을 들어서 도시 재생을 할 때에는 일부는 그곳에 있는 주택을 철거를 하고 네. 새로운 어떤 그 거주 공간이나 지역 거점 공간들을 구축을 합니다. 그런 새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는 도시재생의 일자리 일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창조계급, 네. 문화예술이나 네. 혁신적인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우리가 규정에 닿아야 될 그런 계층들을 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저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의 일자리 일거리 또는 그런 어떤 소정에 다룰 분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할 때에 혁신 거점 지원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퍼블릭 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공방, 그 다음에 회의실, 네. 사무실, 아니면 이제 공동식당 같은 것들을 해서 자기가 비록 작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공간들을 그렇죠. 공유할 수 있도록 네, 해서 네, 네. 상당한 부가치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것이 상당히 편리한 그런 그렇습니다. 공간이 도시재생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뤄야 될 물리적 공간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그 부분들을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현장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 네. 재생 분야의 인천시 정책 시행 기관으로서 인천만에 특화된 새로운 도시 네. 재생 사업을 통해서 평화도시 인천의 미래상을 구현하기에 네. 올인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인천의 큰 그림을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같기도 네. 한데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인천형 원도심의 재생 방향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상당한 부분은 네. 새로운 사장께서 만든 경영 방침 네. 또는 더 나아가서 그런 어떤 경영 철학 속에서 제가 스텝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상당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이 갖고 있는 특성, 인천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재산을 갖고 문화적 재생을 인천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또는 인천만이 다룰 수 있는 도시재생의 모델을 만들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전개해 나가겠다. 그리고 시민이나 또는 어떤 NPO 같은 데나 네. 어떤 지역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재생의 일들을 만들어내고 같이 실행을 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임대주택을 시정부의 정책을 저희가 받아서 실행을 하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공간, 좀 더 높은 수준의 디자인, 또 좀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가지고 어려운 계층들이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주 공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산업적으로는 인천이 갖고 있는 노후화된 어떤 산업단지를 고도화, 재생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법 강력한 일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머지않아서 나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청사진들은 인천이 갖고 있는 원도심에 대한 그런 오래된 숙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끝이네요. 네. 아까 이제 계속 우리 고병우 상임이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이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조율이 잘 되고 소통이 네.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천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저희가 가깝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지금까지 지역에서 풀지 못한 지역의 어떤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제일 먼저 할 거는 상호 간의 역량 강화입니다.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 또 그곳에 참여하는 지역 활동가, 저희 같은 실행기관들의 높은 수준의 역량이 있어야 같이 합의적인 어떤 이 계획도 만들어내고 또 지속가능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은 종전에 개인의 재산에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니고 원래 살고 있는 곳을 좀 더 좋은 가치를 부여를 해서 지속가능하게 그곳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가깝게 들여다보면 함께하면 오랫동안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때로는 쉽기도 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가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에 계시는 우리 고병욱 상임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신도시와 원도시가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어우러서 그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인천시민TV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